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포츠 센터. 네. 샘수 타일러. 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네. 스포츠 센터라는 이름이 네. 조금 구식이지 않느냐. 노린 겁니다. 노린 건가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생각이 일치하셨군요. 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노땅이기 때문에.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 사실 통계가 나오잖아요. 방송을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뭐 저희 연령대. 저희가 노땅이지. 저희 그렇죠. 청취자분들의 마음은. 그렇죠. 젊으시다는 거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네네. 어쨌든 뭐 오늘 스포츠 센터 쌤이고요. 네, 로우탈러고요. 네, 오늘 다시 그 하나 이글스 컨텐츠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며칠 전에 하나 이글스가 드디어 2024년 시즌 외국인 선수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 타자 1명과 투수 2명 모두 확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과 또 기대와 우려까지 짚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번 그 외국인 선수의 네. 타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도 아주 오래네요. 그러니까 2023년도 최초 계약했던 오그레디 선수와 네. 대체 선수로 왔던 윌리엄스 선수가 정말 좋은 타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뭐 오그레디 선수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 KBO 최악의 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 정말 암울한 성적을 남기고 퇴출이 되었고, 윌리엄스 선수는 중간에 대체 선수로 들어온 것 치고는 사실 나쁘지 않은 타격 성적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타격 지표도 중간 정도는 뭐 득점권 타율이라든지 그리고 뭐 빠른 강한 타구 생산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었지만 문제가 수비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수비가 정말 제가 야구를 그래도 좀 오래 봤지만 그런 외야 수비는 정말 처음 봤다. 참혹했다 정말. 재앙이었다. 디제스터였다. 거의 그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격은 약간 만약에 후반기 모습을 내년에도 풀타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지만 이거는 수비가 워낙 좀 심각하기 때문에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교체가 됐고요. 가장 먼저 이제 타자 외국인이 계약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사실 하나가 거의 지금 스토브 리그 시장이 열리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타자를 계약을 했는데, 일단 이름은 페라자 선수입니다. 페라자 선수고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98년생입니다. 98년생, 소위 말해서 그 미국 마이너리그 유망주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지금 KBO로 오는 외국인 중에 역대 최연소 외국인. 98년이면 우리 나이로 해도 지금 몇 살인가요? 이제 만 나이만 있으니까 25? 굉장히 젊은 거죠. 한창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정우 선수가 98년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우 선수와 동갑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왔었고, 이 선수를 $100만 계약을 했습니다. 총액 $100만 계약을 했고, $100만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처음 영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액 상한액이 $100만. 그래서 그거를 꽉 채워서 데리고 왔다. 요즘 환율로 하면 13억 조금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계약금 $200만, 연봉 $60만, 그리고 인센티브 $20만, 그래서 총합이 $100만 계약을 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2023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미국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뛰었거든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1군 리그가 있고 2군 리그, 퓨처스 리그가 있지만 미국은 그 2군 리그, 하위 리그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뭐 루키 리그도 있고 뭐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점차 승급이 되는 시스템인데, 트리플 A라고 하면은 그 마이너 리그에서는 가장 높은 리그입니다. 거의 이제 메이저 콜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트리플 A에서 121경기를 뛰면서 사율 2할 8푼 4리, 23홈런 85타점, 그리고 장타율 5할 3푼 4리, OPS가 9할이 넘어가는 굉장히 좀 타격적인 부분에서 트리플 A가 사실 국내 리그보다 조금 수준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대에서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 이 정도면. 그리고 사실 외국인 선수의 이렇게 좀 타격 성적이 좋은 외국인 선수의 문제가 볼넷 비율이 좀 낮다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삼진을 많이 당하고 볼넷은 조금 골라나가는, 그러니까 효율이 안 좋다는 문제가 있는데, 삼진도 120
119개의 삼진을 당하는 동안 볼넷을 76볼넷.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준수하다. 그러니까 23홈런 85타점을 하면서 저 정도 수치면은 분명히 공을 보는 눈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 페라자 선수가 그 시카고 컵스 하위 트리플 A 팀에서 뛰었었어요. 아마 일리노이라는 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어쨌든 시카고 컵스 산하 팀에서 뛰었는데 이 선수도 외야수입니다. 외야수인데 사실 올해 유력한 메이저리그 데뷔 후보였어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 데뷔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고야. 원인이 왜 그러냐면은 시카고 컵스의 혜성과 같이 나타난 중견수가 한 명 있습니다. 마이크 터크먼이라고. 그 선수가 2022년 시즌에 네. 한화에서 뛰던 선수입니다. 몇 살이죠? 그 선수는 좀 나이가 있어요. 90년대 초반으로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래서 한화가 결국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재계약을 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미국에 가가지고 메이저리그 콜업까지 돼가지고 완전 인생 역전을 한 거죠. 이 그 선수 때문에 이 페라자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콜업이 되지 못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네네. 약간 트레이드 느낌인가요? 뭐 사실 터커먼 선수가 2023 시즌 치르면서 하나 네. 팬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이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오그레디와 윌리엄스를 보면서 그 자리에 터크먼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하나 팬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간 선수는 간 선수니까 네. 이제 페라자 선수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내년 하나 성적.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글스의 가장 문제점으로 타격을 꼽았는데 그 타격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되고 그렇죠. 아마 이 외국인 선수의 농사가 내년 한 해의 성적 절반 이상을 책임지지 않을까. 저는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제 페라자 선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수비. 수비가 좋지 않다. 하나가 지금 가장 급한 포지션이 외야수인데 네. 지금 아마 코너 외야수, 그러니까 좌익수 혹은 우익수로 출전할 것 같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수비가 좀 덜 중요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이 페라자 선수가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은 약간 그게 트리플 A에서 보여준 수비랑 네. 한국에서 보여줄 수비가 수준 차이가 좀 날까요? 아니면 그냥 수비는 큰 차이가 없을까요? 그거는 까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3 시즌 윌리엄스 선수가 왔을 때 저도 이제 수비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한국에도 수비가 안 좋은 외야수는 충분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 그대로 디제스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 선수로서의 기본 정도만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정말 그 기본도 안 되는 수비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뭐 잡을 거는 잡고 그러니까 호수비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실책 이런 거를 하면은 팀의 사기가 순간적으로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운동장 사이즈가 똑같죠. 똑같죠, 그거는. 그러면 네네. 뭐 네. 어차피 공 날라오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작년에 윌리엄스 선수의 수비를 보고 네.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가지고 이게 외야수가 단순히 공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어쨌든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수비보다는 아무래도 타격적인 지표에 방점을 두고 내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 그 부분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타자 얘기로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네. 투수는 사실 2023 시즌과 동일한 선수 두 명 모두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페냐 선수와 재계약을 했고 두 번째 산체스 선수. 사실 산체스 선수도 대체 외국인으로 왔던 선수거든요. 네. 그 스미스 선수가 개막전 이후 들어놓은 이후에 네. 온 선수가 산체스 선수인데 저는 사실 산체스 선수는 재계약을 진행을 할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언론에 밝힌 바로는 계속 좋은 카드를 대체하려고 알아봤으나 여의치 않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산체스 선수와 재계약을 했다라고 언론에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산체스 선수는 올해 75만 불에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 10만 불, 연봉 50만 불, 인센티브 15만 불. 그래서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외국인 선수치고는. 산체스 선수의 올해 성적을 2023년도 시즌을 살펴보자면은 126이닝을 던지면서 7승 8패, 방어율 3.79, 99개 삼진. 이게 왜냐하면은 중간에 들어온 투수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정확한 월은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5월, 6월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6월쯤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언뜻 보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방어율도 3점대고 뭐 7승 8패면은 그렇게 뭐 패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오자마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첫 9경기는 거의 언터처블이었어요. 9경기에서 5승 무패. 방어율 1.48. 오. 그때는 정말 이제 찾았다. 이제 좀 오래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수를 찾았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 15경기에서는 2승 8패. 아이고야. 방어율 5.24.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반기에 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그 본인의 투구 습관을 한번 읽혀가지고 네. 좀 크게 고생을 한번 했었어요. 물론 그거를 고쳤다고는 하지만 아직 네. 좀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후반기 모습과 전반기 모습이 너무나 달랐고 하지만 가장 최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반기 모습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계약은 좀 반반이다. 저도 사실 진짜 딱 반반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좀 좋은 선수를 수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해에 400만 불이거든요. 그리고 300이 아니라 400이에요? 400입니다. 왜냐하면 재계약 선수는 100만 불 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처음 오는 투수는 100만 불. 하지만 2년 차부터는 올려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합쳐서 400만 불까지. 그러니까 이 100만 불로 좋은 투수를 데려오기가 이젠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돈이거든요. 그렇죠. 프로니까. 근데 마이너리그 최저 연봉이 올라갔어요. 마이너리그 처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KBO 리그 최고 연봉이 좀 더 높긴 하지만 그 정도의 액수를 감안하고 한국에 오기는 조금 애매하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한 시즌이라는 커리어를 타국에서 보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채로. 그렇기 때문에 좀 모든 팀들이 100만 불로는 좀 좋은 투수 혹은 타자, 특히 투수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게다가 하나는 또 그동안 팀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들이 좀 기피하는 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이거는 뭐 객관적인 팩트고 그래서 좀 투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체스와 재계약을 했고 물론 산체스 선수의 장점도 있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그 국내에서 2023 시즌에 99개의 삼진을 잡았는데 그 가운데 볼넷이 28개밖에 없었어요. 볼넷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거죠, 사실.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볼산비라고 흔히 부르는데 네. 볼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구력이 좋다는 얘기죠. 사실 야구 보면서 제일 짜증날 때가 투수가 볼넷으로 주자들을 내보내서 막 쌓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적었다. 네. 그리고 부상이 없었다. 그리고 어쨌든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좋지 않을지언정 그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켜줬다. 그게 또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선수가 풀타임 시즌을 돌면서 그 선발 로테이션을 계속 지켜줄 수 있다는 게 팀 입장에선 계산이 서는 야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무리 뭐 좀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할지언정 정말 성적이 좋지 않으면 내렸겠죠. 그렇겠죠. 2군으로 내렸겠죠. 하지만 좀 굉장히 애매한 성적. 4이닝에서 5이닝 정도 채우고 내려가는 좀 계륵 같은 그렇게 계속 꾸준히 버텨온 거죠. 그래서 산체스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을 때의 모습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내년 본 컨디션만 찾으면 그렇죠. 초반에 보여줬던 네네 좀 그런 모습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후반기 성적이 낮아졌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다른 팀들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은 만약에 후반기 성적으로 내년 시즌 전체를 버티긴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 성적을 계속 간다면 중간에 퇴출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수 페냐 선수는 사실상 이제 2023 시즌 하나 마운드에서 거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이 투수는 105만 불. 그러니까 3명의 외국인 투수 중에 가장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요. 네. 계약금 20만 불, 연봉 65만 불, 옵션 20만 불 해가지고 하나 이글스 선수로는 외국인 선수로는 가장 많은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거의 에이스급 활약을 보여줬어요. 하나 내에서는. 그 177이닝이나 던졌고요. 일단 그 중에서 11승 11패 그 평균 자책점 3.6. 그러니까 뭐 이 성적은 다른 어느 팀을 가도 외국인 선수로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이다. 일단 방금 전에 산체스 선수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177이닝이라는 수치가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정확한 기록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10위 안에 드는 전체 선발 투수 10위 안에 드는 기록인 것 같고 방어율도 3점대면 역시 준수한 방어율이고 그렇죠. 역시 다 페냐 선수도 한 번도 로테이션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의 스미스 선수가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를 안겨줬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부상 없이 내년도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저는 페냐 선수는 재계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성적을 거뒀는데 뭐 한 해 더 안 보기도 좀 애매한 성적이다. 다만 이제 팬들의 기대라면은 페냐 선수가 이제 외국인 2선발 역할을 하고 네. 좀 더 성적이 훨씬 좋은 구위가 굉장히 훌륭한 마치 패디 같은 너무 좀 욕심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외국인 1선발급 선수를 원했지만 결국 그게 실패를 했다. 그래서 결국 페냐 산체스를 내년에도 다시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 올해와 그 2023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전력 상승의 효과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무방한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라는 부분은 페냐 선수는 올해 폼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산체스 선수는 좋을 때의 모습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겠죠. 네네 일단 그게 바라는 점입니다. 크리티컬이 터져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외국인 투수 2명 모두가 제 몫을 한다면은 그 KBO 어느 팀이든 쉽게 가을 야구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NC 다이노스를 봐도 2023 시즌에 굉장히 하위권으로 예상한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수 2명을 떠나서 그 패디 선수 1명, 그 1명이 거의 전력의 3할 이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모든 야구 팬들이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외국인 투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안정을 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타자에서는 조금 모험을 건 것 같아요. 저는. 네, 100만 불을 꽉 채우고 어린 선수를 데려오면서 조금 이제 분명 활력소가 되길. 굉장히 몸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 인스타 사진을 몇 장 봤는데 정말 완전 근육질. 키는 살짝 작은데 정말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이름이 뭐였죠? 새로 들어온 그 페라자 선수. 네네. 그 선수도 분명 그런 얘기를 듣고 왔을 거예요. 네. 국내 리그에서 뛰다 메이저 간 케이스들을 그렇죠, 분명히 듣고 왔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고 네. 여기서 뭐 한 시즌 잘해서 한 시즌 만에 다시 메이저로 네.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랑 좀 외국인 선수 트렌드가 많이 달라진 게 과거에 KBO 리그에는 외국인 선수는 거의 이제 선수 생활의 말년을 보내는 그렇죠. 30대 막 극후반 이런 선수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마무리 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연봉을 땡기고 은퇴를 하겠다. 약간 그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지금 방금 로우텔러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KBO 리그를 통해서 내가 다시 메이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좀 그만큼 한국 야구가 성장했던 얘기기도 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배드가 되어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2024 시즌 하나의 외국인 선수가 구성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스포츠센터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